시장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buy and study 해도 되니까 먼저 주식을 일단 사고 스터디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기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에 와 꼭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박용옥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워런 버핏 같은 분이라고 보면 돼요. 박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치주를 지향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이 회사에 숨겨진 이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지? 또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컨빅션을 갖고 지분 공시를 한 종목이 꽤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한 종목을 공부하실 때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굉장히 좀 탑다운 방식이면서 바텀업도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에요.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되는 건데요? 라는 질문을 누가 했을 때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됐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올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 정도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이제 싼 레벨이다. 딱 PBR 1배가 깨지니까 이제는 사도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어떻게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걸 아셨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전략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략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닌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어요. 바로 서울대 정신건강학과의 윤대영 교수님이에요. 윤 교수님을 만나고 윤 교수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은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보통은 특히나 이제 공부를 잘했던 분들, 그리고 고집이 센 분들,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대리들이 잘해. 어떤 대리? 용대리들. 주식을 투자를 하다가 박살나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용감한 대리들이 잘한다 해서 용대리라는 애칭이 붙는데, 왜 용대리들이 주식을 잘하냐면 이번에는 이런 테마예요? 태조 이방원이에요? 하면 겁없이 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시장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빨리 한다는 거죠. 시장하고 교감을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또 우리 출연하셨던 분 중에 이한영 본부장이 있죠. DS 자산에. 장 끝나고 한 4시쯤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안 가지고 있는 종목, 한 150 종목에서 300 종목을 쫙 훑어본다는 거죠. 그 얘기가 시장이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섹터나 종목이 막 이렇게 시세가 날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매매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장하고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윤대현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 윤 교수님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더 붙이신 거죠.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공감을 빨리 해서 주식을 사되 정말 이 주식을 목숨 걸고 내가 투자할 주식인지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buy and study 해도 되니까 먼저 주식을 일단 사고 스터디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 분야의 1등, 2등 기업인데 시세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떤 이유인지 빠르게 체크를 해서 일단 사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점검을 하면서 아, 이 주식은 5%가 아니라 10% 가져가야 될 주식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 교수님이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식사합시다에서 출연하셨던 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게스트를 모셔놓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첫 회에 출연하셨던 회장님이 굉장히 이제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거의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회장님한테 되게 존경스러웠던 게, 야, 저보다 한 10살 더 많으신데 아직까지도 이런 열정을 갖고 마치 용대리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펀드에도 많이 적용을 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방송을 듣고 와서 내가 반성을 해야지. 아직도 저런 회장님이나 저보다 10살 많으시거나 5살 많으신 저런 분들도 저 정도의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게스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직까지도 저런 열정을 어떻게 갖고 계시지? 저는 그게 가장 부럽고 존경할 만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공중전,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이게 오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솔직히. 닷컴 버블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 미국 1등부터 10등, 한국 1등부터 10등, 일본의 1등부터 10등 보면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100개 중에 정말 살아남아 한두 종목에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장기를 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늘 얘기하잖아요. 10년 들고 갈 주식 아니면 10분도 들고 있지 말라. 고 하시면서 워런 버핏 굉장히 매매 자주 하세요. 워런 버핏 최근에 보시면 재작년에 유가가 폭락을 하고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웰스파고 은행을 거의 바닥에서 손절하시거든요. 웰스파고 은행 바닥에서 팔았다가 최근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또 많이 늘리셨어요. 시장 상황에 맞게 거의, 저는 워런 버핏을 보면 큰 전투를 하는데 총사령관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자, 여기서 이제 기마병 나가, 여기서는 포병 나가,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합니다. 함부로 한 섹터를 그냥 10년 들고 간다. 그것은 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사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는 그 고수 형님은 한 종목 몰빵하는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주식을 살 때 나는 이 주식으로 평생 내 인생을 같이 하겠다 라고 사세요. 진짜 한 종목에 그냥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하고 그 형님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거의 100% 먹으면 팔아요. 살 때는 정말 10년 들고 갈 것처럼 사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화장품에서 바이오로 옮겨간다 싶으면 정말 미련 없이 그 주식을 버리고 옮겨 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연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6개월 단위로 뭘 끊어서 보냐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회사나 이 업종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종목인지를 보고, 그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일단 6개월을 더 가져가고요. 그런데 보통은 보면 우리나라 그런 주도주들이 1년에서 1년 반 지나고 나면 한 7배, 10배 나오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끝나고, 실제로 또 우리나라 기업은 사이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사이클이 1년 반, 반도체도 뭐 한 2년, 3년 사이클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올 때 주가가 이미 꺾이기 시작합니다. 사이클 기업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사이클 기업이면 투자의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유하는 기간은 1년 반 정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투자를 할 때 그 형님이 영문과 나왔거든요. 영어 교육학과 나왔는데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마치 의학 박사 같아요. 보면 조금 얘기할 때 서툴긴 한데 본인이 진짜 의사처럼 막 얘기를 해요. 신약 개발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차 전지를 투자할 때는 2차 전지 그 분야에 있어서 연구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 펀드 매니저들은 뭐 30종목, 40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개별 종목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한 종목에 내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한 종목에 나는 100억을 투자했다. 근데 실제로 100억을 투자했는지는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였다면 그 2차 전지 회사의 공장 앞에 가서 실제로 트럭이 그 회사가 얘기한 대로 매출이 나오려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나는 세이가 이제 그 공장 앞에 간다. 그러면서 가서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몇 대 지나갔는지. 그 정도로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요. 야, 나는 저렇게 한 종목에 저 목숨 걸고 내가 공부를 하고 목숨 걸고 내가 투자할 자신 있게 그게 우리가 어떤 컨빅션을 갖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나 이렇게 투자를 생각을 반성은 하는데요. 투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주식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2천만 원 딱 남은 돈으로 전세금 줘야 돼 2천만 원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의 원칙과 그런 법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딱 7년 만에 500억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계속 복리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52세부터 번 돈이 99.7%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나는 이번에 주식으로 정말 수익을 못 내고 크게 손해를 봤어 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승부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94년부터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내가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도의 어떤 투자 노하우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절대 많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500만 원으로 하든 1000만 원으로 하든 이렇게 해야 내가 한 번에 크게 터지는 실수를 줄이고 결국은 투자는 적게 터지고 많이 버는 그런 매매의 원칙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을 정립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박세익과 식사합시다에서 나왔던 많은 고수분들이 그런 원칙과 자기만의 노하우를 많이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가 남의 소중한 고객들의 자금을 갖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대에 맞는 이제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 왜 딜러, 아니면 뭐 돈을 머니 메이커, 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왜 펀드 매니저라고 했을까?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뭘 관리하라는 얘기지? 아, 저분들이 무조건 수익만 높게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내줘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한테 돈을 맡기시는 자산가분들은 수익 관리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우리 자산운용업계에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이 우리 자산운용업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사고가 터질 때 보면 그게 고의적인 사기성 사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에 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당한다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매니저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두 가지 관리를 해야 된다. 수익 관리, 위험 관리. 수익 관리는 대부분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시장만큼은 그래도 올라야지. 근데 요것도 어려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장도 못 쫓아가는 펀드가 거의 90%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잘합니다. 두 번째, 위험 관리인데, 이 위험 관리가 우리는 보면 마이너스 10% 나면 거기서 재빠르게 손절을 하고 뭐 이게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위험 관리가 아니고요. 제일 큰 위험 관리는 내가 돈을 찾고 싶을 때 돈을 찾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한테 돈을 맡기신 자산가들, 부자들이 이 위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냐? 바로 황금성 리스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관 펀드를 1조 이상 운용을 할 때 저희 1,500억도 그냥 한 3시간 만에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은 전부 다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의 리스크와 수익과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면 유동성의 리스크 관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보면 너무 수익만 쫓다 보면 이 유동성 리스크를 저버리고 고수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같은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절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큰 대형주로 20%, 30% 버는 걸 조그만 종목으로 80% 버는 것보다 우리 고객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 유동성 리스크, 황금성 리스크를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소중한 고객의 자금을 운용할 때는 부자 마인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황금성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부자들이 뭘 좋아하느냐를 보자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의 관점이기도 한데, 부자들이 뭘 좋아하느냐면요, 희소한 걸 좋아해요. 자, 부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자들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랑 막 이런 걸 막 달고 있죠. 희소성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주식도 보면 희소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 이 기업 아니면 대체 불가한 어떤 대체 상품이 없는 기업,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없을 때 그 회사가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 가서 살고 싶고 강남에서 내가 집을 사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자리가 희소하다 보니까 비싼 거거든요. 희소한 자산에는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주고 사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희소한 것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그런 부자 마인드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저희 매니저들한테 항상 신입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우리 식사합시다에서 저는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분기에 한 번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 3, 4분 모셔가지고 저랑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댓글에 남기었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은 다이렉트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명하신 그런 게스트분도 좋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시장 등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맛있는 음식과 훌륭하신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